국방부가 2025년 국방데이터 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재료가 되는 국방 데이터 가운데 가치가 높은 국방 핵심 데이터 선정과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방 데이터 관리 훈령 제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미가 외교 차관 회담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정상이 합의한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속도감 있는 후속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공대공 무장의 국내 독자 개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2032년까지 4,3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개발 중이며 내년에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항공무장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데이터 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적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로 선정해 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를 발전시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확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열린 국방데이터 인공지능위원회. 각 군과 국방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국방 분야 AI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 특수성, 즉 보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향후에 우리 국방 분야 AI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전군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품질, 고가치 국방 데이터 확보와 접근성 개선, 활용 촉진, 관리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우선적,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로 선정해 군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데이터 관리 훈령 제정을 통해 일관된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책상 국방부의 CAIO입니다. 즉 AI 책임자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또 AI 발전에 출발점이 되는 이 데이터 관련한 부분들도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 데이터. 국방부는 고차원의 AI 구현을 위해 각 군과 협력하면서 데이터 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미가 외교 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핵 추진 잠수함 등 정상회담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한 범정부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도출한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우선 우리나라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미 측에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핵 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핵 추진 잠수함 협력과 원자력 분야 협의가 대북 억제와 동맹 현대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협의가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간 첨단 무기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 측과 체계적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대북 정책과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공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한미는 이번 차관급 협의를 계기로 분야별 실무 채널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심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와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 의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회의는 대통령과 국내외 자문의원 1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전략과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핵 정책 관련 메시지도 언급됐습니다. 무기 확장이나 군비 경쟁이 아닌 핵 없는 한반도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향후 남북관계 방향을 대결해서 공존과 공동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상입니다. 대화와 접촉면 복원이 그 첫 단계로 제시됐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민 의견 수렴과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평화, 통일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대공무장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연구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검 기자가 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연구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 산업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 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은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함께 국내 항공무기 체계 발전과 K방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공군이 올해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해마다 펼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군 임무요원들은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생필품과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공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작전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이 참가하며 우리 공군은 C-130 수송기 1대와 조정사, 정비사 등 3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매년 작전에 참가해 인도적 지원 역량을 높이고 참가국 간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작전으로 다양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적어도 투하 절차를 검증하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최초 전력화된 수룡, 이를 전담하는 부대인 수룡대대가 창설됐습니다. 부대는 전군 유일 수룡 운용부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기동군단의 도하작전을 지원하고 전투력의 우위를 보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설식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주도하 장비 수룡이 행사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수룡 8대로 완성한 100m의 부교가 참석자들을 반깁니다. 수룡대대장이 우렁차게 부대 신고를 외치며 전군 유일의 수룡대대 창설을 알립니다. 지난 1일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수룡대대 창설식이 거행됐습니다. 7공병여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역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군에서 유일한 자주도하장비 운영부대로서의 소명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2027년 부대 완편까지 임무수행 능력 완비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대대 애칭은 자주도하 장비 수룡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대는 수룡을 운용하는 전군 유일의 부대로 지난해 6월 도하단 예하 자주도하 중대의 수룡이 최초 전력화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대대급 부대로 확장됐습니다. 부대 창설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오늘 창설식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설식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수룡대대로 거듭나겠습니다. 도하훈련장에는 수룡으로 만든 문교와 부교가 각각 구축됐습니다. 두 지휘관은 함께 문교에 탑승해 훈련장 일대를 기동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부교 위에 선 수룡대대 장병들이 도열해 부대 창설을 축하했습니다. 차량이 아닌 수룡으로, 지상이 아닌 수상에서 진행된 열병을 통해 부대는 전군 최다 도하자산 보유부대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오늘 실시한 수룡대대 창설식은 우리 부대가 나아가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7기동군단의 특성에 맞게 기동하고 생존하며 혁신하는 수룡대대로 거듭나 도하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수룡대대 화이팅! 기동부대의 도하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룡. 이번 수룡대대 창설식을 거름삼아 수룡은 육군의 전술적 우위를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대는 2027년까지 수룡 장비 60여 대를 추가로 전력화해 예하부대를 창설하는 등 부대 완편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군인의 전문성과 끈기를 상징하는 E2B 과정에서 퍼펙트 엑짓 타이틀을 올해 처음으로 받은 장교가 있습니다. 미군 1000명 중 10명도 통과하기 힘들다는 이 평가를 수료한 화제의 인물인 육군 17사단 기홍인 중위를 신소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강도 높은 검정으로 유명한 미 육군 E2B 과정에서 퍼펙트 엣지 기록을 세운 한국군 장교가 있습니다. 육군 17사단 북진여단 기홍인 중입니다. E2B는 익스퍼트 솔저 배지와 익스퍼트 인펜트리 배지를 같이 통합해서 부르는 말인데,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우수 군인 휘장이랑 우수 보병 휘장 자격 취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종목, 세분화하면 35개의 과목을 평가를 보고 3주간에 걸쳐서 2주 동안 교육, 1주간의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원래는 이제 미국 여단급 규모에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전문 과정인데 2015년부터 이제 한국군도 같이 참석해서 그 해당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육군 종합 전투 능력 시험인 E2B의 모든 과제를 단 한 번의 불합격도 없이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에게는 트루블루와 퍼펙트 엣지 배지와 칭호가 부여됩니다. 배지를 획득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교율, 지구력, 작전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소수 정예 요원에게만 부여되는 영예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어떻게 퍼펙트 엣지를 달았지라는 생각이고, 그 순간에는 그 과목 하나하나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는 저도 생소해서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3주차 평가주차에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고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항상 마인드셋을 갖고 평가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격, 전투구급, 항법, 통신 등으로 구성된 과정은 기본기뿐 아니라 순간 판단력과 체력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고비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20km 급속 행군인데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교관들이 다 같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그 감정은 이제 20km 아침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몸도 힘든 상태에 들어왔는데 다 같이 축하해주는 그 모습에 좀 뿌듯함과 울컥감 같은 게 느껴졌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해 소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완벽보다 중요한 건 동료들과의 성장과 신뢰라는 걸 매일의 일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얻은 배움은 결국 사람과 팀워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 혼자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단에 해당 과정을 수료한 분이 있어서 해당 분께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옆에 동료들이 같이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해서 퍼펙트 엣지를 제가 혼자 땄다가 아니라 같이 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중한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미군에서 좀 한국군과 좀 달랐다고 느꼈던 게 미군은 모든 장병들이 모든 화기나 그다음에 기본 소부대 전투 기술을 교육하고 그 과정을 평가보는 게 E2B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국군에 적용해서 저희 소대원들도 꼭 본인이 화기나 본인 장비가 아니더라도 좀 만져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훈련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홍인 중위는 대대장과의 면담에서도 훈련의 체계화를 꾸준히 제안하고 후임 장병들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홍인이는 정말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장교입니다. 이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소대원들과. 그러다 보니 소대원들한테도 많이 신뢰도 받고 앞으로 소대장들이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이라면 지금 기홍이 같은 중위와 싸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홍인 중위는 끝으로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E2B 참가 조건은 특등사 수와 특급 체력 특급 그리고 어학 성적 이렇게 구비되면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험 면에서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경험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꼭 지원을 해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전투 기술 이런 것보다는 그 새로운 배운 것들을 잘 습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좋은 자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장에서의 완벽보다 현장에서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기홍인 중위. 기록으로 남은 완벽과 하루하루 신뢰로 쌓여가는 그의 땀과 열정이 한국군의 미래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매설돼 있는 지뢰는 약 80만 발로 추정되며 지뢰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에서는 철저한 지뢰 제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육군 공병학교에선 지뢰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공병학교 1교육단 장애물 교육대대에서 장애물 지뢰교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김다은대입니다. 제가 교육하는 대상은 장애물 운용 M병입니다. 여기서 M은 영어로 마인의 약자로 M입니다. 일단 교육 목적은 지뢰병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고 교육 목적에 맞게 1.5주는 지뢰지대 설치에 대해서 나머지 1.5주는 지뢰지대 개척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뢰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아군지뢰 매설 및 제거, 그리고 재래식 지뢰지대 설치, 살포식 지뢰지대 설치, KM138 지뢰 살포기 조작, 그리고 원격 운영 통제탄 설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지뢰지대 개척간에는 포민수2 조작, 지뢰 탐지기 조작, 미클릭 조작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지뢰는 대인지뢰인 M14, M16A1 대인지뢰, 그리고 대전차인 M15, M19, K442 대전차 지뢰가 있고 살포식 지뢰인 KM74, KM75,
KM79 살포식 지뢰가 있습니다. 아군 지뢰를 매설하고 제거를 할 수 있어야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아군의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군 지뢰를 매설하고 제거하는 과목을 편성하였고, 또한 특수지뢰인 조명지뢰 그리고 크레모아가 있으며 원격운용 통제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군 지뢰뿐만이 아니라 적지뢰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병부대 작전 계획이 대부분 살포식 지뢰지대가 주 임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살포식 같은 경우는 장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살포식 지뢰를 다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몇십 발을 투발할 수 있으니까 살포식 지뢰 같은 경우는 병력 감소나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작전 환경에 딱 맞는 장비입니다. KM138 지뢰 살포기는 2.5톤 그리고 장갑차, 장갑전투 도자 등에 결합하여서 운용하는 장비인데요. KM74 대인지뢰, KM75 대전차 지뢰를 투발할 수 있고, 투발되는 지뢰는 지뢰 제거 방지 장치와 그리고 자폭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적이 쉽게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원격운용 통제탄은 지능형 장애물 탄약으로 분류되는 탄약입니다. 원격운용 통제탄은 말 그대로 원격으로 PR을 식별하여 원격 제어 무선 장치를 이용해 기폭 명령을 내려 살상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동작 탐지기와 원격 제어 무선 장치 간의 거리는 3km가 됩니다. 지뢰 탐지기는 이제 공병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탐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지뢰 탐지기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PRS-17K 지뢰 탐지기랑 그리고 2022년도부터 전력화된 PRS-20K 지뢰 탐지기가 있습니다. PRS-17K 같은 경우는 금속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PRS-20K 같은 경우는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탐지가 가능한 지뢰 탐지기입니다. 광범위한 지뢰지대를 개척을 해야 될 때는 미클릭으로 개척하는 게 효율성이 높습니다. 교육 훈련 간의 안전이 이제 가장 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 안전을 위해서 실제 사고 사례가 담겨 있는 노하우 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전과 그리고 교육 시간에 현장 통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KM138 지뢰 살포기 같은 경우는 점검 장치가 없어서 이 KM138 지뢰 살포기가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 장치 개선 소요를 제시를 해서 점검 장치를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살포식 지뢰에 전압이 정상 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나 인원들이 보는 마이크로 러닝 같은 프로그램을, 영상을 제작을 해서 특기병 인원들이 조금 더 교육에 흥미를 갖고 MZ세대에 맞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인원들이 사전학습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뢰 매설량이 약 80만 발 이상으로 매우 높고, 지뢰 종류, 지뢰 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지뢰지대 개척과 지뢰지대 설치가 전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뢰 교육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춰 AI, 로봇, XR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연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실전적 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육군공병학교 장애물교육대대 장애물 지뢰교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2일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손 총장은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한 철저한 영공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고, 에이펙 개최 등 국가외교 활동의 성공적 추진 역시 군의 든든한 대비태세 덕분이라며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공군검찰단 장병기자단이 2일 계룡대 본부에서 제4기 장병기자단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김영찬 공군검찰단장 주관으로 기자단원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수 장병기자로 선발된 이 미사일 방어여단 장윤정 대위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기품원은 관계자들에게 제도의 방향과 목적, 요구사항, 그리고 절차 등을 공유했습니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붕괴 가능성도 있어서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원주는 영하 1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잦은 강설이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